지난번에 또 얘기 중에 나왔던 또 재미있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아, 또 너는 어떻게 좀 잘 써온다 그거를. 네, 오늘 이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나온 것들이라 또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대변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 공무원 변호사로서 제가 너 요새 그 공무원 관련된 사이트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너 요새. 그렇죠. 너 이거 찍으려고? 네, 고생이 많다 야.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틈틈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제 궁금한 거를 여쭤보게 있는데 아, 여기 질문 잘 들어야겠는데? 네, 그래. 이 비전공자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이 고인물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가 타입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 비전공자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공에서 이렇게 직렬을 바꾼 그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비전공자가 기계직을 지원한다 그러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 내가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 네. 주제 잘 잡어. 하여튼, 어디서 잘 주워와.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명확하지 않을까 싶다. 야, 지금 노량진에서 우리 기계 강의하는 강사들 중에, 나는 이제 전공을 했지만, 비전공자들도 많아.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론 전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비전공자들도 많아. 그렇군요. 그거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혹시 우리 기계직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도 있다 그러면은 찾아봐. 다른 학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강사들 그 이력들 나와 있잖아. 거기 보면은 비전공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못됐다, 후졌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그렇죠. 그만큼 또 경력이나 전문성 갖췄기 때문에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비전공자인데, 나는 비전공자인데 기계직 해도 될까요? 이거는 아니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우리 실제로 합격 비율을 보면은 자격증 소지자가 일단 95% 거의 육박을 하거든. 그럼 그 가운데서 전공자가 몇 명이나 될 거야. 또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자격증 시험은 전공자만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 그렇죠. 비전공자라도 어느 정도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 질문은 비전공자가 기계직 공무원에 들어온 게 어떠냐 그 얘기잖아. 근데 그 가운데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없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다 통틀어 놓고 일괄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그렇다. 내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비전공자인데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조금 힘 들겠지. 그거는 감안하고 가야지.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럼 전공자는 또 유리하냐? 그것도 또 기계만 보는 게 아니니까 또 이제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나는 사실 그래. 만약에 우리 9급 기계직 시험이 전공자만 봐야 되는 시험이다. 정말 만약에 그러면은 응시 제한을 뒀을 거다. 지금처럼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아무나 시험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제한을 둬서 이렇게 운영을 했지 지금처럼 오픈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혹시 지금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여력에 비춰봐가지고 기계직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전공을 안 했는데 이거 자체가 장애물이 되진 않을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야. 비전공자도 이제 문과에서 넘어오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과인데 어떤 전기에서 넘어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화공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공자인데 이과 비전공자가 있고 문과 쪽 비전공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상관없어. 그냥 정말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 나는 심지어 예전에 이제 지금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격증 예전에 해봤을 때도 일본어 전공하는 애들이 이렇게 친구가 와가지고 어쨌든 자격증을 땄어. 땄는데 그거 살려가지고 어느 회사를 갔냐면은 일본계 장비 회사를 갔어. 일본어가 되니까 거기서 카탈로그 번역하고
일본 엔지니어들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잘해, 지금도. 그래가지고 지금 걔는 꿈이 조금 더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특허 관련된 이제 그런 또 분야가 있거든? 근데 일본 특허, 그러니까 국제 특허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호환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어. 국제 특허를 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규격이나 어떤 특허 환경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호환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면은 좀 보수도 좋고 전문성을 좀 갖추게 되나 봐. 그런 쪽으로 좀 이직하는 게 목표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솔직한 얘기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공계하고 같은 이제 그 전직하는 시스템이라도 같은 이공계하고 또 아니면 문과에서 올라오고 부담은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클까 싶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 저번에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이게 사지선다형이잖아. 그렇게 막 심오한 내용을 갖다가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게 클까 싶다. 이게 그 전에 예전에 이제 얘기해 주신 거 중에 이제 자격증을 안 따고도 이게 붙는 퍼센트도 그래도 있다 이런. 있어. 그 5%라고 하는 그 퍼센트가 있어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는 거 보면은 어찌 보면 가능성, 그분들이 뭐 0.1%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 자격증 따는 분 중에서도 비전공자들도 뭐 꽤 있고. 근데 나는 이렇게 봐. 그 예전에도 내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자격증 소지자가 95%예요 이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격증 없으면 못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나 이거 정말 당부하고 싶어. 이번에 우리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것만큼. 정말 주제를 이걸로 삼아도 될 정도로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이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자격증 소지자가 여기 많이 들어와. 이 시험을 많이 지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비소지자 50대 50 딱 이렇게 시험 봤는데 결과가 자격증 소지자가 95%네? 이게 아니라 아예 스타트 자체가 자격증 소지자가 95%야. 그거 내가 수업을 해봐서 알아. 95%가 여기에 풀에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자격증 없는 분들이 5% 정도가 들어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뿐이지, 아니, 비전공자나 자격증 없는 사람이 50%, 자격증 있는 사람이 50%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결과 나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안 해. 자격증 따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나라에서도 시험 응시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을 해야지. 그게 맞지. 근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 직렬 중에 그런 직렬도 있어.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는 거는 응시 자격증에 있는 직렬들도 있어. 구급이라도. 있는데 뭘 그렇게 봐야지. 그지? 비전공자들도 이제 희망을 갖고 싶은 거죠.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기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뭐 자기를 지칭하기를 수포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듯이 선생님이 그걸 위한 강의를 이렇게 만드시고 한 이유가 비전공자 위해서잖아요. 뭐 비전공자가 됐던 뭐 전공을 했지만 수학에 본인이 스포자라고. 근데 하여튼 얘기해봐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혹시 비전공자라서 안 되는 거 아닐까. 스스로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 이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이제 기계가 아니라 제가 행정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막연하고 뭔지 안 될 것 같고, 그 뭐 법 전공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행정학과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그냥 질 것 같거든요, 그냥. 이게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시 행정학과의 사람들이 기계직을 지원해서 공부를 한다고 보면은 그런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충분히 희망적이지 않니?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희망을 이제 갖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맞아. 나도 근데 요즘, 근데 이거는 있잖아. 이렇게 보자. 내가 지금 네 얘기만 듣잖아?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기계직렬에 사람들이 엄청 지원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정말 지원하는 사람들도 딱 정해져 있고, 내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고인물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는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1년에 많이 지원하면 3,100명. 지원하는 이제 그런 보통 한 2,400에서 2,800명 정도 지원하는
뭐 그 정도 풀밖에 안 돼.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눠 먹는 거거든. 예. 근데 네 얘기만 들으면 지금 되게 많이 뽑는 것 같이 뭐 사람들이 막 기계적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건 뭐 너도 알 거야. 알 거고.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얘기는 해줄게. 지금 예전보다 나도 이제 뭐 기계직 공무원 수업을 한 지가 오래된 건 솔직히 아니잖아. 너도 알다시피 아닌데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외부에서 비전공자들이 들어오는 게 비율이 많아진 건 사실이야. 근데 그 왜 그런가 나도 생각을 해봤는 이유가 뭐니까 그만큼 다른 직렬이 이미 치열해진 직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고인물이 많다고 하는데 예. 거기는 더 많은 그런 데가 있는 거야. 이제 영원히 고인물이 될 수는 없으니 이제 아예 그냥 방향을 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계 직렬이 갖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거든. 어떤지 우리 기계 직렬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보면 돼. 나중에 임용이 되고 나면 우리는 기술직이잖아. 그러니까 일반 행정이나 이런 거보다 좀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 그거 좋네요. 좋고 우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를 상대하는 그런 직렬에서 일을 할 거거든. 그리고 그게 좀 첫 번째 이제 장점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화 시키면은 좀 곤란해. 일반화 시켜야 돼. 이건 일반화 시켜야 되고 특수한 케이스도 있어. 민원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지방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자동 주차 시스템 있잖아. 무슨 주차장이지?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 거기 자동 주차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기계직이 담당하는 이제 그런 데도 있어.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한다는데 뭐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거보다는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특허청이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 이제 사실 민원에 노출될 일이 그렇게 많이는 없지. 일반 행정직 같이. 그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일을 하고 경력이 쌓이고 호봉이 쌓이면 경력이 그만큼 늘어나. 자기만의 어떤 전문 분야가 또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보직 변경이 휙 되지는 않아. 뭐 엄한 대로 막 가고 이럴 일은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분야에서 전문성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에서 계속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게 더 단점이 되겠지. 뭐 본인이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지.